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야뇨증과 관련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 친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도 오줌을 못 가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 가서 검사하고 야뇨증 약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약은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다 낫는 걸까요, 원장님? 네, 야뇨증.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의 이영준 비뇨기과 원장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자, 그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야뇨증을 질문해 주셨는데, 야뇨증 이거 재밌어요. 야뇨증은 이게 유전성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를 잘해야 돼요. 일단 야뇨증은 밤에 한 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 아기가 60개월부터 야뇨증 치료를 하는데 60개월이면 12개월씩 계산하면 5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59개월이 돼도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60개월부터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0개월 된 아기가 오줌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밤에 오줌을 싸는 경우, 조금 싸는 게 아니라 아주 흠뻑 싸는 경우예요. 완전히 다 젖는 거예요. 흠뻑 싼다고. 조금 뭐 기저귀에 묻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완전히 흠뻑 싸가지고 펑펑펑펑하게 그냥 요나 이불을 다 적시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야뇨증 진단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기저귀를 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살, 3살 때쯤에는 이제 기저귀를 조금씩 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살 되면은 항인효 호르몬이, 눈만 감고 자면은 머릿속에서 항인효 호르몬, 오줌을 만들어내지 않는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이 펑펑펑펑 나와요. 그래가지고 4살부터는 기저귀를 띄고 애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4살 이후에 항인효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주는 거고, 60개월부터 이제 기다려보고 밤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오줌을 흠뻑 싼다. 그러면은 일단은 야뇨증 진단을 붙이고 항인효 호르몬을 투여하는 거예요. 항인효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3개월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달력에다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을 싸면은 항인효 호르몬을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한 번 내지 안 산다 그러면은 그걸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지켜보고 한 번 이하 0이라든지 1번 정도 오줌을 싸면은 그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3개월째 약을 끊어요. 그다음 지켜보고 다시 이제 달력에다가 오줌을 쌌는지 안 쌌는지 달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번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럼 다시 치료법이 3개월을 더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에 10%씩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6살 되면은 100명의 아이들은 90명으로 줄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5살 되는 아이의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애들이 100명이면 15명, 약 15% 정도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5살까지 갔는데도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애들은 약 1% 있다고 돼 있어요. 1%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요. 일단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애가 그 사회생활이 의기소침해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뭐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항상 쉬는 시간에 가서 뭐 기저귀를 가지고 가서 갈아차고 뭐 이런다. 그럼 학교 생활도 안 되는 거고, 애기도 활동 역량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우울증까지 같이 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기 때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행동요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는 먹이지 않고, 낮에는 오후 5시까지는 다 먹고 5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는 일단은 과일, 음료수, 그 다음에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고 아기가 5살, 6살 때는 또 일찍 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10시쯤에 애를 깨워가지고 소변을 한번 반드시 보게 하고 눕혀요. 이런 정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애기들한테 보상성으로 여러 가지 이쁜 것도 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살까지 1%나 있다는 게 참 너무 충격적이고요. 다름이 아니라 그 초반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야뇨증에 그 유전성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유전성 경향이 있죠. 이게 모든 병들은 다 유전성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야뇨증은 유전성 경향이 굉장히 세요. 엄마 아빠가 뭐 야뇨증 증상이 좀 있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두 쪽이 있었다 그러면 7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빠만 야뇨증이 있었다.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야뇨증이 있었다. 그러면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두 분 다 야뇨증이 없었다. 뭐 다 없었다고 하지. 왜냐면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뭐 서로 뭐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5% 정도 있다고 돼 있어요. 이제 선천성이 그런 거고, 네,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요. 1차성은 오줌을 가렸는데 6개월 이상 오줌을 가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뭐 5살, 6살 됐는데 다시 오줌을 가리지를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를 2차성이라고 하는데 2차성은 얘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왔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기전이 발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동생을 봤다든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동생만 껴안고 있는 거예요. 얘는 맨날 강 건너 불구경이야. 사랑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얘가 다시 오줌을 싸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엄마 아빠가 뭐 애만 보다가 이제 출근을 해서 뭐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나 애를 보는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그러면 얘가 이제 엄마 아빠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오줌을 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2차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껴안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반드시 보상을 주고 여러 가지로 너밖에 없다고 자꾸 안아주고 뽀뽀하고 스킨십,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성 요실금이나 2차성 야뇨증도 종종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저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민간요법으로 오줌 싸면 키를 쓰고 옆집에 가서 뭐 소금을 받아오라고 하고 할머니가 막 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려주고 하는 그런 민간요법을 봤는데 그런 것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원장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레지던트 때 이제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양자 역학의 시대 뭐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타동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유전성 경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양쪽에 그 야뇨증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의 70% 이상을 보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 기운과 아버님 기운이 왔다. 그럼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기운을 덜어내는 거지. 그 행동요법으로 해서 이집 할머니가 괜찮다고 소금을 뿌려주고 그 바가지를 들고 하면 바가지에다 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소리 들려주고 이게 됐다 떨어졌다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돼요. 이 행동요법이 됩니다. 요즘 정신과라든지 뭐 이런 데서 행동요법을 하는데 행동요법 뭐 상대방이 서로 연극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자를 바꿔 앉는 것도 그렇고 다 행동요법인데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재밌게 행동요법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됐죠?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주 야뇨증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야뇨증이 종종 와요. 소아과에서도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와서 상의하고 그러는데 대학병원에 가면은 그 소아비뇨기과에서 이 야뇨증 클리닉이 있거든요. 야뇨증 클리닉이 있을 정도로 이게 환자가 많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